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부서지기 쉬울 그 마음을 온전히 들고 오셨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조변석계합니다. 그죠?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데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으니 제가 얼마나 설레이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 마음은 진심이라는 거 아시죠? 얼굴 표정을 보면. 네. 더 기쁜 것은 제가 무언가를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보람이고 기쁨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말하는 게 엉킬 때가 있거든요. 그 엉킴을 풀고 아주 청산유수와 같이 자연스럽게 말하는 방법은 키워드로 줄기를 세워서 조목조목 설명하지 말고 묘사하라는 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설득시키려고 무지하게 들이댑니다. 들이대면 들이댈수록 사람들이 경계하고 피합니다. 때론 마음의 문을 척커덕하고 잠가버리면 소통이 안 돼요.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지 않고 서로 공유하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요. 난 당신한테 왜 설득당해야 되는데 기분 나쁘거든요. 그냥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영업이라는 걸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세일즈맨입니다. 대통령도 세일즈맨이고요. 네, 다 세일즈맨인 것입니다. 저도 지식을 판매하는 세일즈맨인 것입니다. 그런데 막 주입시키려고 하고 설득시키려고 하고 이해시키려고 하고 막 다그친다고요. 네, 막 들이댄다고요. 들이대면 기분 나쁜 것이죠. 그냥 공유하도록 살짝 어떤 정보를 공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묘사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렸습니다. 설득하려 하지 말고 묘사하라. 시작. 설득하려 하지 말고 묘사하라. 근데 뭘 가지고 설득해야 되나요? 키워드.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네. 지점장이십니다. 그죠? 지점장. 저의 현재 직업은, 프리랜서로 화수를 강의하는 강사입니다. 미래 직업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으면, 이제, 믹스 시켜야 돼요. 믹스. 네. 내 직업을 업시키는 방법은, 업을 업시키는 방법은 뭔가를 섞어보는 거예요. 네. 화술에다가 뭐를 섞었을까요? 저는 인생을 섞었습니다. 미래를 섞었습니다. 사람을 섞었습니다. 사람은 관계고요. 미래는 나의 희망이고요. 그 다음에 꿈이고요. 그 다음에 화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 공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설득하려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은 단원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화술을 통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지금요, 제가, 제 직업을 가지고 막 관계성 있는 단어들 나열해 보니까 막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화술 하나 가지고요, 예, 사람의 관계도 또 미래의 꿈과 희망도 이룰 수 있고 또, 설득하지 말고 공감하는, 그 화법도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네, 역시 마찬가지로 지점장님이신데 이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래 안정성을 보장해주고 그래서 인생의 행복을 설계하는 행복 설계사입니다. 행복 디자이너입니다. 행복 메이커입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그런데 하늘업을 어떻게 했을까요? 좀 개념을 확대했어요. 확대. 하늘업을 확대해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믹스 시키니까 뭔가 계속 파생되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엉키지 않고 꼬이지 않고 막히지 않고 하는 방법은 빨리 키워드를 찾아서 그 키워드를 조목조목 설명하지 말고 묘사하는 방식으로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고요. 오늘은
사람들은 조급해요. 그래서 말을 빨리 해치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서둘게 되고, 서둘다 보니까 버벅대게 되고, 엉키고, 또 엉키는 부분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한자 한자 눌러서 호흡을 조절하면서 내가 내 페이스를 찾고 또 상대와 교감하는 그런 화법을 오늘 트레이닝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워싱턴의 대통령은 우리의 땅을 사고 싶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인하 땅을 사고 팔 수 있겠습니까? 막 이렇게 하면 말 잘하네, 근사한데? 말은 뽐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상대와 교감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어떨까요? 워싱턴의 대통령은 우리의 땅을 사고 싶다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늘이나 땅을 사고 팔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쓴 게 뭐죠? 기술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끊어줬습니다. 포즈. 끊으니까 여유가 생기고 거기다 악센트를 넣으니까 템포, 리듬감이 생기고 그래서 노래하듯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노래하듯 말하기. 노래는 대화하듯 요즘 노래하는 게 요즘 대세거든요. 말은 노래하듯 구성지게 하는 것입니다. 워싱턴의 대통령은 우리의 땅을 사고 싶다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러면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죠? 마음이 들어가요. 마음. 진정한 마음을 담을 수 있어요. 마음이 담긴 스피치가 감동을 주고 감격하게 하고 사람을 마음에 움직이게 하고 그래서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포즈 템포를 넣어서 노래하듯 감정을 실어주면 이게 좋은 스피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하니까 긴가민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얼굴이 굉장히 편안해 보이시는데 어떤 좋은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렇진 않은데요. 그렇진 않아요? 네. 그래도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화요일 오전인데요. 네네. 이렇게 찾아주셨습니다. 12시에는 오시나요? 네네. 자, 오늘 심정을 좀 앞에 나오셔서 말씀을 한번 해보실까요? 어떤 느낌인지, 제 강의 듣고. 나오실까요? 네, 느낌. 네, 느낌. 어떤 느낌이십니까? 오늘 키워드가 뭡니까? 단어가. 자, 그러면 오늘 패션의 키워드는 뭐죠? 오늘 의상의 패션. 블랙 앤 화이트네요. 그죠? 블랙 앤 화이트. 비 오고 쌀쌀할 것 같아서 네. 더 얇은 옷 입으려다가 네. 조금 더 저도 두툼한 옷 입었습니다. 네, 조금 도톰하게 쌀쌀할 것 같아요. 네네네. 오늘 같은 날은 어떤 일 하기 딱 좋은 날입니까?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칼국수 먹기 좋아. 우와, 그렇군요. 네, 칼국수. 네. 칼국수 수육. 앤드 소주 한 잔. 그렇군요. 네. 요즘 어떤 좋은 일이 있는 것 좀 말씀해 보실까요? 좋은 일은 특히 없는데 기분이 올 때 이렇게 머릿속에 막 복잡한 생각을 버리고 편안하게 해봐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니까 제가 막 담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끌어주시는 대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그냥 들고 왔어서 제 표정이 조금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광도 나고요. 오이 쓰신다고요? 오이 쓰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오이 쓰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잠깐 들으시죠. 저는 긍정화법이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정말 이 책은 내 생에 꼭 쓰고 싶었던 책인데 나왔어요. 세상을 다 끌어안는 게 긍정 마인드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트레킹한 거 아시죠?
계족산 트레킹을 했는데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파전에다가 막걸리 한 잔, 그다음에 두부 전골 먹었거든요. 근데 남편 부부가 운영을 하는데 남편이 귀가 좀 잘 안 들린대요. 그러니까 서빙이 서툴러요. 그러니까 한 분이 막 화를 내더라고요.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난 이런 곳을 다시 찾지 않는다. 근데 그게 소대장이라고 산악대장의 초등학교 동기 동창이 하는 식당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얼마나 더 오겠습니까? 어쩌면 평생 안 올지도 모르는데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먹읍시다 했더니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상황이라도 그냥 인정해주면 다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막 화를 퍽퍽 내고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막 쉬쉬대고 하니까 음식 맛이 나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저도 지금 뭐 컨디션이 거의 회복이 됐습니다만 정말 한 일주일간 시체말로 개고생했습니다. 잠을 못 자겠어요. 막 가래 막 생기고 기침 나오고 이렇게 감기를 심하게 알아본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비인후과 가서 약도 조제하고 내과 가서 링겔도 맞고 막 이렇게 해서 결국은 거의 완쾌가 됐는데 아들이 옮겨갔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아들 녀석도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어떤 상황이든 그냥 받아들이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 포용하자. 자, 따라서 하실까요? 인정하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면 감사할 수 있다. 시작. 인정하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면 감사할 수 있다.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 이 세상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상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가 오네? 그래, 비 오는 날에는 뭘 하면 좋을까? 비 오는 날에 맞추어서 우리는 뭔가를 설계하고 계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살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엄청 많아요. 그 스트레스조차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지점장이니까 이런 스트레스 받는 거지. 내가 지점장이 아니었으면 이런 스트레스 받겠어? 지점장이니까 다 수용해야지. 라고 인정하면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면 이것 또한 감사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임할 때 세상은 가장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고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고 바로 그것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면 이런 때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네네. 그런데 우리 지원자님은 오늘 그냥 받아들이자는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이제 네거티브적인 태도가 아니라 포지티브적인 태도로 바뀌었구나. 원래 그러셨겠지만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포지티브하게 그냥 인정해주고 그리고 이해하고 그리고 받아들이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돈을 떼먹고 도망간 놈도 그냥 측은지심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급했으면 내 돈을 떼먹고 도망갔겠는가. 불쌍한 중생아, 인간아. 그러면 측은지심이 생겨서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앞에 나와서 말하는 것도 엄청 스트레스예요. 어쩌면 숨 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왜냐하면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항상 우리는 저항을 받고 있거든요.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는 것이고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주무실 때까지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냥 온전히 받아들이면 감사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